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7월 21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우조선 사태 쉽게 에, 해결이 잘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근데 또 계속해서 매일같이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두고 불제소, 그러니까 소송을 전부 다 취하해라. 그게 지금 계속 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점 같아요. 네, 이거는 노조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 뭐 서로의 대치점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산업 현장의 노동운동도 자기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의미에서 무관용 원칙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는 예, 자기 책임 원칙에 충실해야 되지 않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나는 뭘 하든 간에 다 통용될 수 있고 용인돼야 한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대사 흐름별로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그 불균형 문제, 어떤 의미에서 불합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80년대에 하던 방식인데 그때는 그게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도 미비했고 또 그런 관행들도 곳곳에 상존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현재 사실 없는 유례 없는 일이잖아요. 자 이제는 소위 말하는 무관용의 원칙이 엄격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지금 이제 정상화라는 게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데 노동 운동도 정상화가 되고 산업 현장도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파행적인 모습으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천천히 결론을 앞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 어제 대우조선 현장이 어떻습니까? 비상국무회의 이후에 노동장관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지금 설득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협상 전술이기도 합니다만 전술치고는 늘 봐오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소위 말해서 80년대 강경파들의 투쟁 방식 그대로예요. 장관이 현장 설득을 하면 최소한의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로 방식이라 해야 되나요? 표현 방식이 좀 이게 에, 좀 그래도 이렇게 에,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어쨌든 노동 장관인데 장관이 내려가서 현장을 설득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민노총 상부의 대답이 총파업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술 차원에서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을 키우는 거죠. 판이 작은 데에서는 뭐 썰 게 없잖아요. 판을 키워서 잘게 썰어서 하나하나 요구를 다 관철시켜내는 예, 그런 어떤 살라미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 압박 수단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총력 투쟁의 예, 결기일 수도 있죠. 자 어느 쪽이든 그게 이게 지금 많이 봐왔던 방식이잖아요. 네, 많이 봐왔던 방식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청 노조잖아요. 그러면 하청 업체의 노사간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원청 업체에 와가지고 지금 시설을 점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저뭐 가게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료 공급을 하거나 하는 회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장을 점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우조선 사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 떠나서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저 집안 일을 가지고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깽판을 치냐는 거야. 예? 이게 지금 그래 돼 있죠. 하청업체 노사 문제를 가지고 원청업체인 대우조선 생산설비 도크를 점거해서 지금 현재 소위 불법 점거죠. 불법 점거를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협력업체에 포함하게 되면 대우조선 관련해서 지금 종사자와 그 가족이 약 1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탕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 그래요. 예. 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를 말이죠. 금속노조가 그 상위 노조죠. 산별노조,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미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죠? 총파업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 어제 하루 4,8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고 거제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금속노조의 공식 지금 입장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이 대정부 투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중심 산업정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산업화 시절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어? 근대화 시절입니까? 지금 4차 산업, 첨단 산업, 그중에서도 지식 산업을 넘어서서 지식 첨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융합 산업을 산업 간의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노동 중심 산업 정책을 쓰라는 거예요. 요점이 지금 피켓팅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대정부 정책 투쟁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청 업체의 노사간 임금 문제로 불거진 거잖아요. 대부분은 다 합의를 했는데 이 지금 문제되는 120여 명 조합원이 소속된 뭐 더 넓히면 한 350명 소속된 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안 이게 이제 사용자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하청업체 간에. 일단은 뭐 타결이 1차는 된 것 같아요. 4.5에서 7.5 그 구간에서 타결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다. 올해 5% 내년 10%. 지금 현재 이제 조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라고 했어요. 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네, 노동장관이 가서 뭐 문제 좀 잘 해결하자,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금속노조 위원장도 바로 그 현장을 나와서는 그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 그 금속노조 위원장은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게 총파업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래요. 이게 진정성 있는 협상이에요. 자, 거제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선 하청지회 투쟁 승리하고 거제 지역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애초에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민주노조 사수가 거제 단위에서의 목표고 전국 단위에서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대정부 투쟁이다. 노조 사수 투쟁, 대정부 투쟁이다. 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현재 뭐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대 파업하겠다 이야기하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렇죠? 금속노조가 5천 명, 대우조선의 직원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원들이 약 4천 명, 불과 1, 20m 거리 그 스프링 쿨러인가요? 그 차단벽을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서로 지금 고성이 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름하여 맞불 집회. 뭐 지금 저 고공농성까지 사무직이 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우조선 노조가 생산직 노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대우조선 생산직 직원 8,600명 중에 약 4,700명이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 대우조선 생산직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지금 찬반 투표에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일, 네, 오늘 내일 이틀간. 네, 여기에 재적위원이죠. 그러니까 4,700명이 가입했으니까 이 중에 이제 과반수가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산별 노조, 소위 상부죠. 금속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우조선 이 노조원 숫자가 이 경남 지역인가요? 이 지역의 금속노조원의 약 4분의 1이라 그래요. 어쩌면 이게 만약에 탈퇴 쪽으로 결정이 나면 금속노조 이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큰 축이죠. 네, 큰 축이죠. 뭐 교원노조, 정교조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병원노조, 병원노련 쪽 뭐 이렇게 해서 이 큰 축 중에 하나인데 이 금속노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민심은 싸늘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제 주민들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인간 띠 있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무직들도 지금 현재 맞불 집회를 하고 있고 이걸 뭐 노노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언론에서 표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대치 상황이 돼 있죠. 그러고 이제 산별노조 탈퇴 찬반 투표가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게 하청 노조의 노조 전임자의 전임권하고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거가 말이 되나요? 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회사에서 노사 교섭을 해야지 왜 원청업체에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데 뭐 작은 자재든 큰 자재든 자재 납품하는 회사에 노사 문제가 있어. 그 노조가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과 같이 협상하자고 이야기하면 자기네 회사 문제를 협상하자 그러면 이게 뭘 협상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면 이제 연대 책임, 연대 보증하라는 걸 보증서라 뭐 책임져라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제기한 노조 불법행위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 대우조선을 향해서 저들 회사에서 해야 될 거를 지금 남의 회사 와서 하는 거니까 이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다 취하라는 거죠. 네, 특히나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 차질을 빚고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기를 못 지키면 지체 책임을 지잖아요. 지연배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책임은 눈덩이처럼 본다는 거죠. 지금 하루 320억이라고 대우조선 측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7천억 정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데 이거 다 면책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없는 걸로 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대우조선 자체가 지금 2조 7천억이 적자예요. 현재만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적자가 아니에요. 예? 정책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벌써 도산하고 파산했어야 될 기업인데 지금 그게 유지되고 자기네들이 하청업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청업체가 대우조선이 되고. 이게 약 4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잖아요. 국가의 근간 산업이고 일자리 등등 해서 파급 효과가 크다가 보니까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조선 경기가 불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삼성조선이나 예를 들면 현대조선이나 이런 쪽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엄청난 소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버텨왔다고. 근데 대우조선 구조조정도 별로 한 게 없잖아요. 방만 경영 그대로잖아요. 지금 적자가 2조 7천억이에요.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7천억 이상의 손해가 나 있는데 이걸 다 없는 거를 하는 거, 너가 끊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메꿔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적 자금이라는 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이거 다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토당토 안 하는 120명의 하청업체의 노사분규 그들의 요구,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발생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다 어떤 걸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상위 노조인 산별노조가 가세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 이야기를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그룹들, 민병까지 지금 희망버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납득이 되나요? 정의구현 사재단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의구현을 하는 사제 집단인지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조용하다 했는데 또 나타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냥 뭐 정부 보고 지금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경영진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말을 흘리는데 경영진이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 책임하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뭐 책임을 지든 어쨌든 이건 업무상 배임이 될 수밖에 없죠.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임일 수밖에 없죠. 회사가 이만큼 손해를 입었는데 상대의 불법 행위가 명백한데 이걸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면책해버렸다. 명백한 배임이죠. 요즘 흔히 이들 이야기하는 공권력들의 직권남용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뭐 권력기관, 사기업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네, 업무상 배임이죠. 니는 죽든 말든 우리 책임은 다 어떤 걸로 하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노동운동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뭐든지 요구하라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내 책임은 일체 안 지겠다.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다 그냥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너들은 털 것만큼 또 우리 비위를 거스리는 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걸 바로 잡는 것부터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민노총에 밀리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당장 3대 개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물 건너간다.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화물연대 파업 때 안전운임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백기투항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자기 원칙도 없이 협상하는 듯한 신용만 했지 뭐 제대로 협상도 안 했어. 예. 그냥 그대로 다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덮었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전국 단위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확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속노조. 자, 여기에 지금 전공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전공로 가관입니다, 지금. 전공로. 자, 금융노련 저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백척감도에 왔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저들도 지금 현재는 파이를 키운 거죠.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잘게 썰어서 하나하나 다 요구로 관철시킬 생각인 듯한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전혀 지금 논리 맥락이 안 닿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게 썰어서 요거를 다 관철시켜 내겠다는 건데, 그러고 벼랑끝 전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권력 투입하든 마든 해봐라. 그러면 분신할 거다. 신나 지금 갖고 와서 더 반입해가 지금, 예? 실탄 충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 투입은 뭐 이랬기나 저랬기나 신나가 있든 없든 간에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지, 걸핏하면 이렇게 공권력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의 사태에 모든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무관용 원칙을 확고하게 윤석열 정부가 즐겨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이 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화물연대 파업처럼 밀려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개혁도 끝나고 윤석열 정부도 끝난다. 뭐 올 가을, 올해 글쎄요. 올여름이 가기 전에 끝난다. 뭐 올여름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도 결정된다. 네, 생각보다가 빨리 윤석열 정부의 결전의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죠. 많죠. 예. 나머지 뭐 민노총에 좀 주렁주렁 달려서 지금 다들 움직이는 거잖아요. 민변 또 뭐 청교조 또 뭐 이전에 참여연대 뭐 지금 참여연대도 여기에는 지금 입을 띌 명분이 없을 거예요. 하청 노조 문제잖아요. 엄밀하게. 이게 지금 본질이 변질되고 해서 지금 하는 거죠. 네, 작전이 걸린 거죠. 소위 말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문재인 정권 때 즐겨 쓰던 개혁 이야기요. 노동개혁. 문재인 정권의 한 노동개혁이 뭡니까? 오히려 이들의 갑질만 점점 배만 불리고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화력만 충전시켜줬죠. 원래 개혁이라는 게 노동개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지금 철밥통으로 버티고 있는 대기업 노조, 그들의 철밥통, 소위 그 중에서도 정규직의 철밥통, 이거 좀 양보 끌어내고 해가지고 비정규직들하고 등등등 이런데 고용 탄력성 이런 거를 좀 회복을 해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비효율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용 불평등, 생산 현장의 산업 현장의 비효율 문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거를 해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노총이 하는 행태가 이 방향이 맞나요? 너야 어디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내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 내에서 여러분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이게 인사에까지도 관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밀어넣기, 알박기, 세습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금 민주화 운동 뭐 유공자 자녀 특례법요? 가관인 소리. 지금 이제 선거철 지났다 이거죠. 또 이제 같이 끼워 넣습니다. 보상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응? 언제까지 우리 먹을 거냐. 응?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각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뜯어먹고도 아직 배가 고프냐 하는 거죠. 네? 자손 대대로 천세 만세를 누리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이 나라가 너 거냐는 거지. 무슨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길래 얼마나 대접받아야 되고 얼마나 챙겨야 되냐. 이 짓을 지금 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위 민주당 의원 164명이 그 법안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참 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깝깝해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 한 방에 털 수 있잖아요. 무슨 뭐저 거대 야당이에요? 이게 좀 빈껍데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허구의 거대 야당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탄력 근로제,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뭐 직무급제 이런 걸 좀 손질 보겠다는 이건 격가지죠. 핵심이 뭡니까? 핵심. 노조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고 노조가 딱 쥐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문제잖아요, 이거. 네? 철밥통. 노조 문제잖아요, 노조 문제. 노조를 손보지 않으면 노동계획은 될 수가 없죠. 될 수 없죠. 이거 뭐 근로시간제 먹힙니까? CR도 안 먹히죠. 직무급제, CR도 안 먹힙니다. 이스나 말하잖아요. 지금 임금협상에서 지금 보십시오. 일개 하청업체 임금협상이 지금 원청까지 번져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대정부 투쟁까지 구호가 나오는 판에 무슨 이런 격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바로 찔러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네? 지금 이 사태가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네? 문재인 정권 때도 민노총하고 정권하고 한번 갈등이 있었죠. 네? 연금개혁 이야기 나올 때 민노총이 요구한 게 그거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라.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삭감하겠다는 거, 그걸 중단해라. 이거 다 못했다. 다 못했잖아요. 예?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봤을 때 저거는 그야말로 맛배기죠. 간보기였죠. 간보기에서 박살 나버렸잖아요. 백기투항해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까지 밀리면 그냥 윤석열 정부는 끝나는 거죠. 노동개혁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정권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교육개혁 되나요? 지금 교사가 학생 수보다 더 많게 돼 있어. 예? 대학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고 하지만 교수 요원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는 예산이 남아돌아. 대학은 돈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하나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당장 정교조 이거 돌파 못하고 있어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민주노총의 벽을 못 넘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십시오. 학생 수는 교육계획 이야기로 좀 많이 번져가 버렸습니다만 학생 수는 200만이 줄었어요. 250만이 줄었죠. 795만이 된 게 532만이 된 거니까 학생 수는 그만큼 줄었는데 그 사이에 교사 수는 29%가 증가했어요. 교사 수가 33만 6천이 된 게 43만 5천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학교에는 교사가 학생 수보다 많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지금 젊은 세대들이죠. 신규 임용이 안 돼. 교사가 너무 많아서 적체가 돼서. 이 교원 평가제 도입하려다가 이거 박살났죠. 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살난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부적격 교사 퇴출하자 이러면서 교원 평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가 투쟁하고 난리가 났죠. 박살났죠 그때.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그쪽은 손도 안 댔고 오히려 이거를 조장했죠. 뭐 혁신학교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조장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세대, 소위 말해서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줄 없고 백 없는 놈은 취업도 못해.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도 전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조 형태로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여러분 보셨잖아요. 쿠팡 물류 파업 현장 보셨잖아요. 행패 보셨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보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류센터에 에어컨 설치해라. 에어컨 설치해라. 네? 뭐 등등 그런 엉터리 요구를 내세우면서 난동을 부린 그 뉴스 여러분 보셨죠? 네. 이렇게 행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가 조금 거칠게 갑니다만 끝나는 겁니다. 네? 이 연금개혁요, 민노총, 교육개혁요, 민노총, 네. 기승전 민노총입니다. 자, 지금 이 대우조선 해양인가요? 정식 명칭 대우조선 그 약칭 대우조선 파업의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장관이 내려가서 설득했는데 바로 돌아서가지고 총파업으로 맞대응하는 거니까 답이 답이 진정성 있게 답하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총파업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어요. 네. 여기에 무슨 노동개혁이 되면 여기서 밀린다고 보면 여기에 무슨 교육개혁이 되면 연금개혁이 되겠냐. 문재인도 못하고 노무현도 못했던 거다. 그런 거예요. 네? 노무현 시대 때 강요들, 관료들 다 지금 불러 모아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결 못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걸 뭐 민다 밀린다 뭐 이런 표현을 떠나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원칙대로. 그 원칙이 뭐냐. 이름하여 무관용 원칙인데 그걸 이 말만 들으면 조금 거칠어 보이지만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죠. 뭐 노조라고 무법지대인가요? 취업업권 지역인가요? 책임져야죠. 그러고 요구할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라는 거지. 당사자 간의 해결할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지. 왜 자꾸 정부 끌어들이고 정부에 대고 화풀이를 하냐는 거지. 네. 이거 지금 그나마 첫 발에서 스텝이 꼬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이걸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생각보다가 빨리 결전의 순간이 와버렸는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공권력 투입 방법 아니다.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최대한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대국민 설득력이 더 있다. 뭐 하는 신용만 하고 장관 몇 번 왔다 갔다 뭐 뉴스 나오더니 그냥 또 경찰이 덮쳤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돼. 그러다가 또 만약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덤태기 다 쓰고 싹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히 끝난다. 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떡밥을 던져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몰기만 몰면 너들은 그냥 간다, 끝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뉴스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정부가 또 기업체 쪽이나 산업은행 쪽 이런 쪽에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뭐 정책 자금 떼줄 테니까 뭐 대충 덮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입해가지고 얼버무리면 안 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처럼 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얼버무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아마 최근 들어서 여론이 약간 여론조사에서 반등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이 세력들도 반드시 엄단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안 해요. 선거 부정 세력들 지금 선관위 문제 그렇게 불거져도 지금 아무 꼼짝도 안 해요. 이상한 변종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저 빈껍데기들 저렇게 준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려울 게 없다. 공권력 너무 쉽게 믿지 마라. 네, 무관용의 원칙. 이 원칙만 지키면 강성 노조니 뭐 산업 현장의 문제니 이 문제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제가 다른 경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별로 대단한 투사 본 적 없어요. 다들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고 약삭빨라요. 별 투사 본 적 없어요. 네,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부분, 뒷부분 제가 입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별 투사 본 적 없어요. 네. 계산에 좀 더 수일기가 좀 더 멀리 내다보느냐 가까이 눈앞에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 별 대단한 투사 본 적 없어요. 좀 더 머리가 약삭 빠르냐 그냥 아둔하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둔의 차이일 뿐이지 별로 뭐 대단한 지사 본 적 없습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그냥
직설적으로 요즘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돈줄입니다. 예, 돈줄입니다. 지금까지 이 손해배상 책임을 엄정하게, 그러니까 법 집행을 엄정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성이 있죠. 그들이 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양보해 왔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 위에, 국가 위에 민노총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거 없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국민에게 약속한 법과 원칙에만 충실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집니다. 정돈 되게 된다. 그게 정상화다. 그게 산업 현장의 정상화다.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에 진짜 필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 의지지, 이 기업가 정신 백날 이야기해도 허탕이다. 지금 뭐 노동 현장에 이런 판에 기업가 정신이 뭔 의미가 있나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뭐 허공에다가 일할까? 그렇잖아요. 자꾸 변종만 올리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법치 의지를 분명히 보여라. 이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공권력 투입, 그러면 말린다. 말린다. 어떻게 말이냐? 그냥 끝난다, 이 정권. 공권력 투입하는 순간에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그건 끝나는 거다. 그 위험한 길을 갈 거냐? 안전한 길을 갈 거냐? 택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연금 개혁도 되고 교육 개혁도 되고 노동 개혁도 될 거다.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 바로잡으면 거대 야당 문제, 저렇게 국회 저렇게 난동 부리는 파행국회, 입법 독재, 독주, 이거 다 해결된다. 지금 선관위 지금 감사원 감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가 공권력 집행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원을 지금 감사해서 감사원 내부의 불순부터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정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선관위 하겠다는 거죠. 검찰은 아무 액션이 없어요. 아무 액션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 아무 액션이 없어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선고가 있다 그래요. 결과는 거의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기각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명분을 들이대서 기각으로 가겠죠. 그동안에 그 재검표 현장에서 보여준 대법관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 판결을 기대한다고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모든 선거소송 다 그렇게 골로 가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게 곧바로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다.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상대방만 아니라 아군 진영에 자기 진영에서도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는 대정부 투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봐요. 멀지 않아요. 7월 한 달, 7월이 가기 전에 결판이 나게 되겠다. 대우조선 사태 마찬가지, 그렇죠?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모여서서 이게 7월 28일로 예고돼 있죠. 날짜가 잡혔잖아요. 7월이 가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향배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말뿐이 아닌, 자,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자범들 계속해서 사적 채용 그러면서 자꾸 지금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들 다 해먹은 뭐 권력 사유화요. 그런 소리를 저가 입에 올릴 수 있나요? 지금 탄핵 이야기를 국회 뭐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탄핵 이야기를 해요. 이놈들 뭐 정신이 나간 놈들이야. 정신 나갔다기보다 간이 배밖에 나온 놈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얘들이. 네? 이게 뭐 단순히 뭐 선거에 그렇게 찍어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얘들은 저가 기획하고 의도하면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관철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 재미를 본 거죠. 세월호 가지고 리본 달기 시작하기부터 해서 점점 예. 그것도 지금 진이 공방이 많잖아요. 지금 시내 도처 영화관에 지금 이전에 조종천 기자가 그 제작한 영화가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럴 정도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지금 뭐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정서법에 지금 반하는 겁니다. 지금요. 권성도의 이 말부터 지금 뭐 됐고 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공무원 지금 그거에 한번 시험 돼 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 젊은 친구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요? 네? 사과라고 하면서 권성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자리도 아닌 9급 뭐 이런 식으로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내가 압력을 했다.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자기 입으로 실토한 거는데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사과라고 치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뭔 말이에요? 문제없다. 근데 말은 맞는데 내용인즉 맞는 내용인데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더러운 거죠. 예, 이게 국민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염장 지르는 거죠. 염장 지르는 거죠. 배가 부른 거죠. 이게 국힘당입니다. 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소위 윤핵관들이 자 이거를 이제 작은 틈새라도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면서 살 붙일 때는 살 붙이는 게 지금 사적 채용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했잖아요. 저들이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탄핵 이야기, 뭔 지금 법률 위반한 게 뭐 있나요? 참 재밌는 친구들이야. 지금 그 향수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탄핵의 향수. 네? 선거 부정의 유혹. 이런 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뀔 거라고 저들은 상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철옹성처럼 다져놓은 판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이게 지금 계산 착오가 생긴 거죠. 어디선가 펑크가 난 거죠. 네. 자, 이거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달리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 코리아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리아 리스크. 여러분 대충 아시죠? 네? 소위 불공정 거래요.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네. 이거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한국 자본시장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한국 증시라는 게 온통 거짓, 공작, 사기로 돌아가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 아닌 거죠. 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까요? 처벌을 안 하니까요. 지금 각종 펀드들 보십시오. 네. 처벌 제대로 안 하니까요. 해봐야 뭐 챙긴 거에 비해서 헐값이니까.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니까 너도 나도 한 건 세게 하고 잠시 가서 쉬다가 요양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국립호텔에서. 그러면 이제 노후는 짱짱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뭐 횡령, 사기 이런 거죠. 예. 한번 보십시오. 기업체들, 뭐 금융기관들 직원이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빼먹잖아요. 그래 봐야 횡령, 배임,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초보. 근데 이미 빼돌린 돈만 하더라도 수백억이야. 그거 다 추징할 수 있나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이 처벌이 이게 지금 너무 법이 무른 거죠. 지금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 공영방송들, 방송 언론에 문제가 많다고 하죠. TBS 보십시오. 의회 권력이 바뀌고 서울시 의장이 바뀌어버리니까 TBS 당장 어떻습니까? 돈줄 딱 마르기 시작하니까 난리 나죠. 김어준이 뭐 사장 물러가라 지금 난리가 나죠.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공영방송들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소위 말해서 언론 노조에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에 장악돼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방만 경영 뭐 저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버틸까요? 건재할까요?
계속 적자가 나도 걱정도 안 할까요?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메꿔주니까요. 뭔 짓을 해도 메꿔주니까.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민영화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민영화를 해야죠. 그냥 어정쩡한 민영화, 정부에서 또 뭐 돈 대주고 하는 거 말고요. 확실한 민영화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왜 민영화 안 할까요? 정치 권력들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조정을 해서 부려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국민 세금 들여넣어서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공영방송 이렇게 많은 나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여러분. 세금 먹는 하마예요. 네? 지금 공영방송 관련은 이런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교육개혁 관련되는 인력 예산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룬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노조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원칙이 없이 하니까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없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뭔가 뭐 민주적이고 대단한 선진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처럼 너무 모르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죠. 범죄 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범죄자를 양산하고 네, 진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통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법치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는 법률가적인 생각이고요. 소위 말해서 그건 리걸 마인드고 정치적인 그런 리더로서의 마음은 뭐냐 하면 마음을 도닥여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네? 딱 부러지게 잘못한 거는 근데 기분 나쁘다는 거야. 권성동이 말 한마디 재수없고 반말 듣고 재수없다는 거야. 네? 저 새끼는 상판떼기도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왜냐? 말 한마디를 곱게 안 하고 꼭 뭐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근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새끼 또 뭔 소리 하냐? 당장 첫 반응이 국민들 반응이 그런 거잖아요. 민심 여론 안 보시나? 이게 이준석이 권성도의 김기현의 뭐 한기호 뭐 이런 애들 하는 소행이잖아요. 뭐 저딴은 뭐 하고 옳은 소리인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우리 다 안다는 거야. 근데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국민들 반응 당사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응? 정말 리더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뭐 그냥 편하게 사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말투가 그게 아니죠. 이건 뭐 몇 번 지적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 말수가 줄고 좀 이렇게 절제를 하시는. 그 주변 문제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문제냐? 뭐 잘못한 건 없지. 잘못한 건 없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일단 지지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짓을 해도 곱게 볼 게 없는데 이쁜 짓을 해도 곱게 볼까 말까인데 무조건 기분 나쁜데 또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강제 북송 이야기 하는데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그게 뉴스가 한창일 때 말이죠. 응? 뭔 이야기 한지 아닙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산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뉴스는 꽤 긴 시간을 택시를 타는데 다른 뉴스는 이야기 하잖아요. 뭔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안정거의 누나 말이요. 그 이상한 놈 말이요. 그 깽판 치는 놈, 걔 누나가 다단계 한 애였는데 말이에요. 걔가 청와대 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대개일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쪽에는 관심도 없고 내 일하기 바빠요. 그렇게 대꾸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요.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탑승 손님에게 또 역공작을 하는 사람, 역세뇌를 하겠다고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참다 안 되면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요.
제가 뭐 생각할 게 있으니까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대꾸를 안 하고 말을 막아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날은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몇 마디 하길래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네, 그 와중에 예? 문제 이 새끼가 말이야. 응? 뭐그 짓을 하더니 지금 결국 보니까 이런 형편없는 짓을 하니까 걔들이 그렇게 해도 이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쪽 저쪽을 떠나서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이라면 북조선 인민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안정부의 누나 쫙 귀머리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해요. 쫄창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민저의 그 피켓 시위 그게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웃긴다 저거라고 하지만 걔들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법이라고. 이게 이제 잡음이 안 나오게 뭐 등등등 하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정실인사, 역관제 이런 표현 나옵니다. 예. 예,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공정, 그렇죠? 공정, 상식 이런 바탕 위에서 정의 그 이야기를 하고 법과 원칙이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자기 소신, 자기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 노동 문제 해결을 대우조선 연금 문제, 교육 문제, 모든 문제 지금 이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상식, 공정 이게 지금 무너진 게잖아요. 더 조금 더 정돈하게 되면 법과 원칙이 무너진 거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목청 큰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회전 이야기 하는데 중앙차선 넘어서 애가 자전거를 타고 스쿨존에서 반대 차선으로 달리다가 택시기사한테 하는 이야기 보죠. 민식이법 안 하고 똥낀 놈이 성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뭐 51대 49가 되든 어쨌든 간에 이 그래도 양식이 살아 움직이는 층이 더 덥다가 보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아직 휘청휘청하면서도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세월호처럼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넘어가고 난 뒤에 후회해도 늦죠. 그 후회해도 늦은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뻔히 본질을 알 텐데 자꾸 애둘러 격까지 변죽만 올리는 느낌이다. 이번 대우조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더 지켜보죠. 이거는 원청 당사자 간의 문제로 두고 정부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사용자를 자꾸 종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지켜보자. 공권력 그냥 만일에 빚어질 수 있는 우발적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켜봐서 안 되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공권력 쉽게 움직이는 게 공권력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최근 사태가 워낙 그쪽에 쪽 집중되면서 뭐 북송 문제나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다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네? 덮어버리는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비리들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로 총칭되는 법카 유용 문제 이런 뭐 성남 FC 사건 이 사건들이 막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다 뭐 북송 사건 등등등 막 쏟아지니까 이 수사기관도 지금 현재 인력도 시간도 절대적으로 뭐 부족하고 피로감은 누적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거다 또 이제 방역 문제 덮치죠. 지금 이 판국에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국정이라는 거고 이게 정치라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뭐 지지율 0%라도 좋다. 해야 될 건 하겠다. 해야 될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말만 해야 될 걸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등 뜨시고 배부른 게 무슨 의미 있나요? 그게 등 뜨시고 배부른 걸까요? 이내 돌아서면 쪽박인데 그런 불안한 배부름 말고 든든한 차라리 약간 배고플 때 음식이 더 맛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한 끼를 먹어도 살이 되고 피가 될 거 아니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한데 음식을 먹으면 피둥피둥 군살만 붙죠. 그런 잘 사는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예? 뭐 코로나 지원금, 손실보상금 주면 뭐야. 또 이제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것 말고 조금 원칙대로 좀 가는. 그 봐요. 그렇게 방역 강화를 외치던 사람 지금 질병청장 앉혀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요양병은 대면 면담부터 지금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임시 검사수 늘리는 거. 결국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다른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무슨 뭐 어떤 과학 방역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자꾸 겹친다. 자기가 이야기한 과학, 원칙, 객관성, 어? 상식, 공정 이거 좀 살아 움직이게 국민들이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느끼기엔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똑같아. 문재인이나 뭐 다른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그걸 기자가 질문했다고 어, 이전에 보라고 그거 뭐 잘한 게 있더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뭐 그 자꾸 재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이제 좀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쉽게 공권력 이러면 이전 정권들 하듯이 똑같네 이래 된다. 응? 또 이명박이처럼 또 박근혜처럼 또 말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참 그 양반 그 말은 다 맞다고 봐요.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에 하는 방식 홍준표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뜯고자 해도 싹 정리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그 경남 쪽그 분위기 있습니다. 묘한 분위기요. 마산 창원 지역에 마창 지역에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달라들어도 홍준표 눈독 갖다가 안 했죠. 다 정리했잖아요. 예, 멀리 갈 것 없이 홍준표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자기 소신 원칙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별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 항변이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뭐 정신 차릴 시간도 별로 없어요. 7월이면 끝나요. 대우조선 사태 일단. 그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거의 결판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게 길어봐야 7월이다. 7월 28일 대법원 선고. 대우조선 뭐 지금 저렇게까지 이슈가 되면 오래 가지는 않겠죠. 이 결정이 어떻게 나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생각보다가 너무 빨리 왔다. 그 운명의 시간. 이게 잘 정리되면 탄탄대로요. 그리고 이 나라도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암울하게 될 거다. 윤석열 정부도 불행하게 될 거다. 네. 윤석열 정부 받쳐주는 어떤 세력도 없잖아요. 어떤 세력도 없잖아요. 네. 객관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직시하시고 살 길은 딴 거 없다. 정도를 걷는 거다. 꿋꿋하게 정도를 걷는 거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공정, 상식, 정의, 법과 원칙. 예, 오늘 말씀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